현대인은 일주일에 크레딧카드 한 장꼴의 플라스틱을 먹는다고 합니다. 10명 중 8명이 혈류 안에 플라스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세균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조응민 연구소 김덕진 소장입니다. 요즘 마이크로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합니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우리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마이크로 플라스틱. 현대인은 일주일에 크레딧카드 한 장꼴의 플라스틱을 먹는다고 합니다. 약 5g 정도의 플라스틱을 먹는 셈인데요.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알려진 부분도 있지만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마이크로 플라스틱과 또 나노 플라스틱으로 나눠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게 부른다고 해요. 마이크로 플라스틱은 5mm 이하의 작은 단위의 플라스틱을 이야기하고 나노 플라스틱은 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 현대인의 피를 검사해 보면은 10명 중 8명이 혈류 안에 플라스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우리 몸에 이미 현대인의 몸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들어오느냐? 음식물을 통해서 따라 들어오는 게 있겠죠. 그래서 구강을 통해서 이 몸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호흡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나 나노 플라스틱이 침착이 돼서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은 실제로 그 화장품이나 다양한 화학 물질들은 우리 피부를 통해서도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나노 플라스틱 경우에는 피부를 통해서도 우리 몸에 들어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 플라스틱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가장 큰 문제는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걸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다양한 폐기물이나 그리고 어떤 부산물 때문에 그런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만들어지고, 우리도 문제에 기여를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페트병을 먹고 버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또 결국은 자연으로 돌아가서 분해가 되면서 마이크로 플라스틱 문제가 되고, 실제로 그런 페트병에 들어있는 물을 마시면서 그 안에 있는 마이크로 플라스틱 식기도 우리 몸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마이크로 플라스틱의 원인은 다양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 플라스틱은 어떻게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느냐 봤을 때,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세포 단위로 봤을 때 세포에 자극을 줘서 산화성 스트레스를 줌으로써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포에 직접 영향을 주기도 한다. 또한 세포의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비스피놀 A 같은 그런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물질은 환경 호르몬 같이 작용을 해서 실제로 불임이나 이런 것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폐에 침착돼서 실질적으로 조직 자체에 물리적인, 화학적인 자극을 주기도 해서 직접적인 티슈에 자극을 주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기전이 이미 알려진 것도 있지만은 진짜 무서운 건 제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특히 이 나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세포 안에까지 들어올 수 있는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와서 우리 세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DNA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면서 예방하는 방법까지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져보고요. 것 박테리아, 우리 장내 세균으로 들어가서는 과연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동물 실험과 인체 실험이 있는데요. 동물 실험을 보면은 실험주에게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섭취시키면은 장내 세균의 구성이 바뀌고 다양성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 그리고 대사작용에 손상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SCFA라고 해서 Short Chain Fatty Acid, 한글로는 단쇄 지방산이라는 물질인데요. 이 SCFA는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물질인데 좋은 물질입니다. 유익한 균들이 섬유질을 먹고 만들어내는 좋은 물질인데, 장내 세균이 만들어주는 이 물질 SCFA를 통해서 장세포들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물질이고, 또 항염작용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물질인데, 마이크로 플라스틱에 노출된 그 동물들의 장에서는 이 물질이 형성되는 것이 감소가 된다는 그런 안타까운 보고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 장내 세균은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준다는 그런 흥미로운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거는 지노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요. 다른 동영상에서 다루었던 항생제를 일컫는 안티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여러 가지처럼 지노바이오틱스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바이오틱스는 생명이고 제노라는 것은 foreign, 이물질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태계에서 존재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연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물질을 얘기하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화학 합성물, 플라스틱 포함되겠죠. 이런 물질이 들어왔을 때 분해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장내 세균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동물에게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장내 세균이 지노바이오틱스, 화학 물질에 대한 분해하는 그런 기전들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성하게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균들이 이물질과 화학물질과 싸우는 것들이 동물 실험을 통해서 관찰됐다고 합니다. 이 자연의 힘은 놀라운 것 같아요. 2010년에 세계를 놀라게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멕시코만에서 해저 원유 시추 플랫폼이 폭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때 11명이 사망을 하고 87일 동안 그 원유 계속적으로 유출이 됐고, 그리고 그때 유출된 양만 해도 400만 배럴이 유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바다에 유출이 돼서 생태계가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려했던 것보다 문제가 크지 않았어요. 왜냐? 그 일이 발생된 지 몇 년 후에 과학자들이 다시 분석을 해보니 원유를 분해하는 미생물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눈에 띄지 않던 것들이 오일이 유출되고 나니까 생명체들이 더 숫자가 증가하면서 원유를 분해하는 그런 일들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자연 생태계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훌륭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대자연이라고 일컫는 단어가 영어로는 Mother Nature라고 합니다. Mother Nature. 말 그대로 엄마란 뜻이죠. 그래서 어린이들이 사고 친 거를 엄마가 그걸 뒤집어쓰는 것처럼 인간이 만들어낸 실수를 Mother Nature는 조용하게 다시 치우고 있다. 자연의 항상성은 보면 볼수록,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놀라운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몸에 살고 있는 장내 세균은 다양한 기전을 통해서 우리 몸을 죽지만은 우리 몸에 들어온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분해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 일을 하는 것이 관찰됐다는 것이 동물 실험의 교훈이고요. 또 인간 인체 실험도 있습니다. 그 중국에서 진행된 임상 시험이었는데요.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그런 공장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공기가 좋은 곳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의 코와 그리고 장에 살고 있는 세균들을 분석했대요. 그랬더니 일단 기본적으로 코와 그 대변에서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공장에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발견했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었고요. 추가적으로 플라스틱에 노출되는 거에 따라서 좋은균의 수는 감소하고 유해균이 증가했다는 그런 그 임상 논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세균들이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계속적으로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노출되면서 우리 그 몸은 점점점 이렇게 좋지 않은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통해서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줄 수 있는 독성을 개선시키려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초기 단계인 것 같고 갈 길은 멀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재미있는 논문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 플라스틱 자체를 없앤다기보다는 그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환경 호르몬 교란 물질 비스피놀 A라고 호르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식 기능에 그런 영향을 줘서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를 통해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들, 그런 고무적인 논문들이 나온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로 플라스틱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가능하면 플라스틱 용기를 쓰지 않고 그리고 일회용 제품들을 쓰지 않는 것이겠죠. 그리고 쓰더라도 가열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환경 호르몬이나 그리고 마이크로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유출되는 게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걸 조심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장이나 외부에서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많이 발생되는 걸 이미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집 안에서도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집에 있는 세탁기, 건조기가 실제로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중요한 소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집에 아기가 있거나 성장기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집안에서도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환기를 통해서 집 안에 있는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조언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소재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